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내지는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잘 활용해서 대학을 갈까 우리가 잘 들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학을 갈까를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나요? 과거 여러분 선배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설명회를 하는가 하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열심히 하고 문제집 열심히 풀어서 대학을 간다면 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설명회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이 시간에 가서 문제집 하나 더 푸는 게 좋지 굳이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서 설명회를 듣는가 하면 지금의 입시는 맞춤형 입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목에 맞춤형 대입 전략 이렇게 써놨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건데 그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까. 그런데 그 대학의 전형은 특징이 뭘까.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은 내년 딱 요맘때 지금 원서 쓰는 기간이죠. 오늘 서울대에서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오늘 원서 마감이야. 수시 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2학년들은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대학을 갈 건데 그 대학이 전형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학생을 뽑는 방법이 같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 그런데 내가 서울대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옆에 부산대학교를 갈 거냐 경북대학교를 갈 거냐에 따라서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도 모르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럼 뭘 들어야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입시가 어떻다?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얘기야. 그렇죠? 내가 갈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뽑네? 그런데 그 전형은 뭘 준비해야 될까? 요 두 가지만 오늘 알아내면 여러분은 입시에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런 차례로 얘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대학에 가는 방법 몇 번 있을까요? 에? 일단 제일 먼저 수시와 정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추가 모집까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 원서를 크게 3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수시에, 요 수시에 다 붙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수시에 내년에 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연세대가 모든 수시 전형의 수능 체제를 폐지해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기회야. 그렇죠? 연대가 모든 전형의 논술 전형까지 다 수능 체제를 내년에 폐지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연대를 올해보다 훨씬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강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체제를 다 폐지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년에 수능 최저가 남는 대학은 전국에 다 합쳐도 1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력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수능 최저가 없어서 부담이 내년에 굉장히 덜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세대죠. 물론 여러분들은 어느 전형으로도 갈 수 있어요? 농어촌 전형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3가지의 기회가 있어. 뭐가 있어요? 일단 남들하고 똑같은 일반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니까 특히 서울대를 비롯해서 상위권 대학은 농어촌 전형이 상당히 유리해. 그래서 농어촌 전형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 이게 다 특혜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특혜를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정시선발에는 내년에 늘 거냐? 별로 안 늘어요. 그냥 느는 척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능 성적표 한번 볼까요? 이게 수능 성적표야. 한 번도 본 일이 없죠? 여러분들은 학력고사 성적 통지표만 받아봤지 이게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의 통지표야.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일단 등급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가질 것은 특히 나는 국립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관심 가질 게 뭐야? 바로 등급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까 시작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둬야 될 게 달라진다고 그랬죠? 나는 부산대나 경북대나 이렇게 부경대나 국립대가 가는 것이 앞으로 취업에도 유리할 것 같고 우리 부모님 납입금 걱정도 덜어드릴 것 같아서 국립대를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제일 관심 돌려야 될 게 뭐냐면 수능이야.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먼저 관심을 두고 당연히 내신 준비는 해야 되지만 내신보다 더 앞서는 게 국립대학은 수시에서 수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에 아까 강의할 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능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EBS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까? 강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전형 선생님 내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립대학은 수능 최저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아예 기회조차가 안 주어져. 그래서 수능 최저인데 그럼 선생님 수능 공부 다 잘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2개 과목이 몇 등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2학년 지금서부터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 상위권 대학도 최상위권 대학도 수학이 이과인데 수학과 7등급짜리가 제일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도 해. 왜? 수능 최저 2개만 맞추면 되니까 2과목만. 그래서 일단 등급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보면 성적 안 나오는데요. 자꾸 이러지 말고 내가 그중에 2개 과목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요거를 연구하는 게 답인데 멍청한 친구들은 어떻게 저는 모의고사 보면 맨날 성적 안 나오니까 안 되는데요. 이러고 미리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등급을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자. 표준 점수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정시 때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또는 부산에 있는 대학 정도가 표준 점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가 사실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이제 EBS 상담실에 상담할 때도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이만큼 나오고 내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면 항상 백분위가 몇 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그렇죠? 제가요 뭐 등급이 몇 개 정도 나오는데요. 저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황당한 답변이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EBS 상담실을 이용할 때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저는 국어는 모의고사에 백분위가 몇 점이 나오고요. 영어 백분위 당연히 없죠. 등급만 있죠. 수학 백분위 몇 점, 탐구가 몇 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백분위 점수를 잘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멍청한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내신 수능이 다 9등급까지 있는 건 알지요? 그것도 모르는 친구 있을까? 그러니까 9등급까지 있는 건 다 아는데 또 이런 착각을 해요. 어떻게? 1등급서 9등급이 9분의 1씩 있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모의고사가 5등급 나오는데 제가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조금만 하면 2등급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한 친구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느 친구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전국 등수가 5등급의 맨 끝에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려 10만 등을 올렸어. 전국 등수를. 공부 정말 열심히 했겠지.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국어 내가 지금 5등급 끝에 있는 애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다음 모의고사에 10만 등을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생각엔 좀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서 10만 등을 올렸어. 그러면 통제표에 몇 등급이라고 나올까? 여전히 5등급이야.
이게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에? 세상에 시험을 52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내가 10만 등을 성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등급이야. 왜 그럴까? 바로 등급이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이 점점 많아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 2등급이 나오거나 8등급, 9등급이 나오는 친구는 거의 없어. 만약에 그렇게 나온 친구들은 좀 특이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보시다시피 4에서 6등급이 반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통지표 받으면 모의고사 대부분 어때요? 친구들 너 좀 잘했네 그럼 3등급, 그냥 했네 그러면 4등급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구조가 그래요. 반이 넘는 게 4, 5, 6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1등급은 2만 명뿐이 안 나오고 5등급은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만 5등급 맨 끝에 있는 친구가 10만 등 올려봐도 여전히 5등급인 거야. 그렇죠? 이래서 등급을 올린다는 게 생각처럼 공부 조금만 열심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학년 지금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제도를 맞출 수 있죠. 작년 수능 응시 결과를 보면 영어에 3등급 이상이 55%나 돼.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난 모의고사 성적표 받았더니 4등급이네 그런 친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반에도 못 낀 거야. 그죠? 그럼 분발해야 되겠죠.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남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3등급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국립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분발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대학 입시 간단해요. 오늘 대학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데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게 다야. 크게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딱 요맘때 원서 쓸 때는 보나마나 이 중에 선생님 보기에 반 이상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을 쓸 거고, 그리고 나머지 교과 전형 쓸 거고, 그게 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종합 전형을 준비할 건지 교과 전형을 준비할 건지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 에? 나는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까? 남들이 다 종합 전형이니까 나도 종합 전형?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대체로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비교과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파란색의 교과 전형은 뭘 해야 된다? 내신 관리 플러스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수능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요 국립대학 여러분 아다시피 2개 합 뭐 9, 심한 경우는 2개 합 11도 있죠. 5등급, 6등급 2개만 맞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맞추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 그러고서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교과 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최저 등록점수도 아주 낮고 중복 합격자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붙은 애는 주르르 다 붙고 떨어지는 다 떨어져.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걸 이제 충원 합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가 합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는데 한 닷새 지나서 너 붙었어 이러고 연락을 온단 말이야. 그런 것이 교과 전형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은 앞으로 없어질 전형인데 이건 여러분들은 아직 관심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 우리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선생님 저는요 봉사 시간도 별로 없고요 뭐 동아리도 별로 한 거 없고 상도 안 탔으니까 종합 전형 안 되죠? 라든지 거꾸로 선생님 제가 봉사를 120시간 했고요 상을 뭐 25개를 받았는데 종합 전형 갈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건 바보예요. 왜 바보일까? 여기 뭐라고 썼어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한 과정을 가지고 뽑는다고 그랬죠? 상을 몇 개, 봉사 시간을 몇 시간 한 것, 그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일단 그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논술 전형은 여기는 거의 할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도 혹시라도 여기 보면 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희대 100일장에 가가지고 장원을 했어.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렇죠? 이건 실적 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중에도 뭐 수학과학 잘하는 애도 있을 거고 뭐 나 조리를 잘하고 나는 머리 만지는 걸 참 좋아한다. 그래서 뭐 미용 쪽에 특기자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특기자 전형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수능이죠. 그래서 이제 수시에 우리가 가려다 못 가면 결국 이제 정시까지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대학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어떻게 원서를 쓸 거냐, 내년에. 일단 내신하고 수능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신이 유리한지 수능이 유리한지를 봤더니 내가 내신이 유리해.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내신도 유리한데 비교과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이제 종합전형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신은 우수한데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갈까? 교과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능 체제가 있느냐,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선생님, 저는 내신보다는 수능이 그래도 훨씬 난데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논술 준비 안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정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은 이게 다예요. 비교적 간단하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있냐 없냐,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 있냐 없냐, 면접이 있냐 없냐, 논술에 수능 최저 있냐 없냐, 정시. 이게 끝. 더 이상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이제 슬슬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서는 나는 저 중에 마무리를 어떤 전형으로 할 거라는 걸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내년 입시에 성공하는 거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하고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 4년제 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맨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쓴 대학은 다른 대학이야.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하고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예요. 그래서 그 5개 대학은 다른 대학교고, 그 밑에 있는 대학들, 성균관대서부터 중앙대라든지 이거는 그게 안성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같은 대학이야. 그렇죠?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이제 그런 계정이 뭐에 들어가요? 일단 농어촌 학생에 들어가죠, 현재. 그렇죠? 그래서 저기 들어가고, 우리 부모님이 국가보훈 대상자다? 그럼 또 거기 혜택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학생들은 또 따로 한 번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본 것처럼 지역인재와 농어촌 학생,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나는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다, 또는 뭐 국가보훈 대상자에 따라서 또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뭘 보고 싶으냐면, 선생님, 대학 간데 학생부 종합전이 제일 많다면서요. 잘 보세요.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서울에는 빨간색이 상당히 길죠.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때요? 빨간색이 별로 없어. 파란색이 더 많은 거, 파란색은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이야. 서울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많은 듯 보이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학생부 종합보다 교과전형이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 유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는 종합이 아니라 사실 교과전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남들 따라서 그냥 강남 가듯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의 15개 대학은 빨간색이 종합전형이라고 그랬죠. 종합전형이 거의 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로 이왕이면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종합전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수시에서만 보면 빨간색 종합전형이 벌써 얼마큼이 돼요? 3분의 2가 종합전형이야. 서울의 숙명여대까지가. 그렇죠? 건국대 숙명여대까지 난 목표로 하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 7개 대학 보겠어요? 봤더니 그냥 빨간색 천지야. 우리가 서울대서부터 이화여대까지는 종합전형이 정말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대학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든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들도 잘 모르잖아. 요 밑에 써 있는 대학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7개 대학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야. 에? 그럼 그 대학은 뭘 봐야 될까?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좀 보란 얘기예요. 빨간색은 계속 종합전형이고 파란색은 교과전형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은 교과전형은 거의 없고 종합전형이 많네. 그러면 15개 대학으로 가면 여기 지금 숙명여대까지 보면 어때요? 여전히 빨간색도 많지만 회색도 많아. 그러면 15개 대학으로 내려오면 벌써 정시 전형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어떨까? 일단 거점 대학. 여러분들이 지금 이 15개 대학을 가느냐, 거점 대학을 가느냐,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대학들, 도를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가만히 보면 뭐가 많아요? 파란색이니까 뭐라고? 교과 전형이 많죠. 이제 종합 전형이 아니야. 벌써 거점 대학으로 딱 오는 순간 종합 전형 빨간색은 아주 적어져요. 그렇죠? 부산대도 뭐 몇 명 안 돼, 종합 전형이. 그래서 요 파란색, 이게 다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안 하고는 힘든 거야. 그런데 정시로 갈 만큼의 수능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 2개 정도는 준비하자, 그 뜻이야. 그러면 요 파란색 교과 전형이 될 거고, 뭐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정시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여기 잘 보세요. 어느 대학이 어떻게 뽑는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뽑는, 학생 수를 뽑는 대학이 어디 있는가? 선생님 4,000명 이상만 뽑아봤어. 그랬더니 경남북에 있는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4,000명인 대학 다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6개 대학이 경상도 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대학 가기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 이상이 교과 전형이죠. 종합 전형은 이거 5분의 1도 안 되네. 거의 없어. 그렇죠? 20%도 안 돼. 그리고 반 이상이 교과 전형이야. 그런데 나는 부산에 있는 대학 갈 건데요 라고 종합 전형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죠. 부산에는 어느 대학이 가장 종합 전형을 많이 할까? 동아대학교가 제일 많이 해. 부산대학보다 많이 해. 에? 그래서 따져보면 이제 이게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 15개 대학 다 모아놓은 겁니다. 보면 여기 보니까 동아대하고 동의대 정도가 종합전형을 많이 하고 우리가 가려는 부산대학은 의외로 종합전형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막연히 나는 부산대학교 간다라고 하면서도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다 보면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쪽에 있는 대학들. 경남에도 대학이 꽤 있죠. 22개나 있어. 경남에도 대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00명 뽑는데 역시 교과 전형이 반이 넘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15%뿐이 안 돼. 네?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떤 대학이 있나 봤더니 이런 대학이 있는데 경상대가 그동안 종합 전형을 거의 안 하다가 경상대도 많이 가죠. 여기서 가까우니까 진짜 종합 전형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최근에 경상대가. 그리고는 별로 없어. 인제대가 좀 있고 모집 인원 수가 워낙 작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전형별로 봅시다.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자, 일단 고등학교에서 일단 제일 입시에 중요한 건 뭐야? 내신 관리죠. 이거 안 되면 일단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어떤 대학 입시를 치르더라도 일단 내신 관리부터 먼저 해야 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플래너를 잘 짜는 사람이 성공해 보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 플래너 짜봐야 맨날 그것만 짜다 시간 다 낭비하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되느냐? 난이도와 능력을 고려해서 짜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그 플래너는 짜나 마나야. 그렇죠? 내 능력에 맞는 플래너를 짜자. 그 다음 내신 관리 제일 쉬운 방법. 학교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서 자율학습실 가서 밤새 열심히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수업 시간에 잘하는 게 필요해. 뭐라고 써 있어? 2분간 예습. 무슨 소리일까? 수업총 치고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 뭐 하는 걸까? 책의 큰 제목만 읽어보는 거야. 2분 동안. 그게 예습이지 예습을 미리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오늘 뭘 배울까? 의문 가지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메모하는 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오늘 배운 걸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2, 3분 동안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요게 습관이 붙으면 집에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2시간, 3시간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 관리가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망각곡선이죠. 사람이 선생님 저는 영어 단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3일 지나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렇죠? 그게 망각곡선이야. 그래서 반복 암기를 해야 돼. EBS 교재도 마찬가지야.
EBS 교재를 한번 다 불고 나 이 책 다 팠어. 이제 더 볼 거 없어. 이게 제일 미라는 친구예요. EBS 교재 수능 완성 특강 최소한 3번을 읽어야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번 대충 다 풀어보고서 나 이 책 다 봤으니까 이제 지겨워 안 볼 거야. 이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렇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내신 성적 나쁜 친구도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죠? 학교에서 안 하고 어떻게? 아유, 학교는요 애들 떠들고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집에 가면 그다음 뭐 나올까? 쉬는데 엄마가 연속극 보고 있죠? 같이 보죠? 그다음 뭐 할까? 이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다음 뭐 나올까? 졸려. 졸린데 공부하는 의미 있나? 능률도 안 오르고. 보나마나 다음에? 그러겠지. 이게 내신 나쁜 애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자. 바로. 알았죠? 미루지 말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얘기입니다. 서울에 연대서부터 건대까지 6개 대학이 2년 동안 연구를 했어. 대한민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뭘 가지고 애들을 뽑을까? 그래서 65개 대학을 다 모아봤어. 그랬더니 공통 분모가 이렇게 나타났어. 뭐? 요 4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들 필요조건, 충분조건 들어봤어요? 선생님 뭐라고 표현하면 학업 역량은 필요조건이야.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충분조건이야. 무슨 얘기냐? 일단 학업 역량이 되어야 대학에서 뽑아. 그런데 학업 역량이 된 애들 중에서 전공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학생은 합격해. 그렇죠? 선생님 그럼 나머지 발전 가능성 인성은요? 물론 발전 가능성을 위에 2가지랑 같이 뭉쳐서 볼 수 있는 대학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요 첫 번째, 2번째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때는 항상 이 2가지를 생각하라는 말이야. 봉사활동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활동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보여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2번째, 내가 대학에 원서 낼 때 내가 이 대학 이 학과에 이만큼 관심 가졌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일까 아닌가를 먼저 검토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활동하는 게 이 2가지에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면 그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평가는 지금 뭘 할 거냐? 입학사정관 전형은 비교과를 많이 보고 뽑던 거야. 그랬더니 아직도 입학사정관하고 학생부 종합 구분을 못해. 그래서 학생부 종합도 오늘 비교과 잘해 보는 거 아닌가요? 스펙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멍청한 친구가 많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야.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교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 답 아는 사람. 뭐? 교과 활동이야.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뭘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 근데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다고 뻔히 얘기해 놓고 수업 시간에 졸고 딴짓해.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뭐 동아리 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이것처럼 미련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학생부 종합은 수업 시간에 얘가 뭘 했느냐가 핵심인 거야. 그럼 수업 시간에 얘가 뭘 했느냐를 써준 게 뭘까? 바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야.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여러분들이 종합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야. 그런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메모도 하고 선생님하고 눈도 맞춰보기도 하고 뭔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활동이 있어야 학생부 종합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미련하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종합전형에 준비하고 그래서 합격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길 바라요. 자, 활동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돼. 어떻게? 3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돼. 왜 하고 뭘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렇죠? 동기에서 뭐가 중요할까? 지적 호기심이 중요해. 서울대학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활동을 했느냐는 생각도 없이 활동하려면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내가 선생님 이거 학교도 하려니까 그냥 했는데요. 이러려면 하지 말어.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정말 내가 이 활동을 해서 동아리를 하던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던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에서는 내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창체 시간에 같이 수업 시간에 했어. 에? 창체 시간에 모든 친구들이 같이 움직였어.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뭘 했느냐를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시키는 거 그냥 같이 따로 했는데요. 이러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상을 뭘 받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저 호기심을 얼마나 찾아냈는데 답을. 응?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어.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부 종합이 일반화되면서 이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갈까? 다시 이게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저 호기심은 언제 해결하죠? 대학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어떻게 쓰냐면 내가 어떤 활동했을 때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썼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 그래서 이 새로운 호기심을 대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해결하겠다. 그게 보통 자소 4번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이런 게 중요하다. 자, 이 10가지가 가는데 아까 얘기한 이 세 분의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는 1, 2, 3번이 대한민국이 다 똑같아. 앞으로 이제 1번하고 2번을 합칠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나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겁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서부터 자소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선배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오늘 자소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미련한 거야. 자소는 2학년 2월 말로 완성을 하는 게 정답이야. 알았어? 초안을 2학년 2월 달. 그렇죠? 겨울방학에 완성하는 게 합격하는 애들의 자소서야. 그리고 3학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3학년 여름방학 때 자소서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흘려버려서 나중에 다 우수수 떨어져 버려. 그렇죠? 왜 2학년에서 써야 되는가 하면 이걸 2학년에서 써봐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보완해야 될지 답이 나온단 말이야. 뭘 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과정에 써야 내가 이런 걸 더 보완해야 쓸거리가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내가 더 임팩트한 글을 쓸 수 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고3에 가서 이걸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미 한 건 다 끝났는데 쓸거리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소서는 오늘 당장 쓰기 시작합니다. 종합점 준비한 친구들. 자소서 쪽에 꼭 봐야 될 것. 계열 또는 전공별 인재상이야. 이거를 안 보고 자소서 쓰기 때문에 자소서가 소설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에 선생님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소서를 쓰려면 내가 어느 대학, 부산대학이든 뭐 서울대학교든 어느 대학을 가든 이 대학, 이 학과를 가는데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소서 쓰는 것처럼 바보짓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게 없이 그냥 아까 1번, 2번, 3번에 질문에 답변만 쓰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먼저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 이 학과에서는 여기 다 써 있죠. 간호학과에는 어떤 학생을 원하고 경영회계에서는 또는 영상문화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잘하네. 어떤 책을 읽은 애들, 어떤 활동을 한 애들 다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해주고 있거든. 그런데 이건 알지도 못하고 지 멋대로 막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수수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선생님 보기에 아까 교환생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종합전형이 가장 많대요. 네? 농어촌 전형이든 일반이든 학생부 종합을 쓸 친구들은 오늘 해야 될 게 뭘까? 집에 가서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가려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대학에서는 이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대학 아니어도 돼요. 학과는 다 교수님 생각들이 비슷해서 이런 대학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시립대 강원대가 제일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연세대 갈 건데요. 상관없어. 내가 갈 대학하고 관계없이 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학과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걸 보면 그게 대부분 모든 대학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어보고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오늘 주로 이제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얘기해 줬는데 여튼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에 웃으면서 원서 쓰고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